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지난해 나온 부동산 12.16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뚝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다른 투자처를 향해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최근 4050 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 산업입니다. 핀테크는 기존 밀레니엄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405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은 물론 그 증가 폭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4050 세대가 핀테크 산업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경은 편리니엄 트렌드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구하는 4050 세대의 모바일 신속도와 힘입어서 핀테크 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생활 민착형 재테크 이야기, 지금 함께 시작하시죠. 쉽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는 생활 밀착형 핀테크 투자 가이드 핀테크 투자 백서. 안녕하세요. 진행의 강소라입니다. 네, 오늘도 주나펀드 이득규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라 씨. 오늘은 마스크를 낀 모습이세요. 그래요. 저도 제 얼굴 보고 낯설고 외롭습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포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정말 방송국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저희가 방송하는 날까지 와버렸네요. 맞습니다. 지금 뉴스 보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D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 때문에 방송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들으니까 네, 굉장히 맞아요. 무서운 거죠, 지금 상태가요. 네. 그렇죠. 정말 이제는 인터넷 뉴스 확인하기가 겁날 정도인데요. 이 사태가 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옆에 또 한 분 나와 계시는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낀 모습으로 저희가 처음 뵙게 돼서 정말 유감스러운데 목소리로라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첫 방송인데 제가 원래 비주얼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나펀드 차도현 이사라고 합니다. 그만큼까지 없는데 네. 그냥 자격도 안 되잖아요. 네. 대출 신청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님? 자세한 내용은 지침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심사 기준은 어떤지 혹시 더 어렵나요, 이사님?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미만으로도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뭔가 알아볼 때 그게 항상 걸림돌이더라고요. 자본금이 낮더라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렵긴 하지만 꼭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사연 중에 눈여겨볼 만한 사연이 하나 들어와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료칸형 콘도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유 자금도 넉넉했고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는 료칸형 콘도를 짓는다는 기대감에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했죠.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분명 자금 계획도 미리 세웠고 여유롭게 시작했지만 공사가 밀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정들로 오랜 동안 진행되는 바람에 마무리 공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3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30억. 네. 대표님 30억이 그러면 더 필요하다는 건 이만큼 좀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뜻이시겠죠? 네, 지금까지 대략 9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셨는데 추가로 30억 원이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네.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것저것 발품을 팔고 다니다 보니까 P2P 건축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이 추가적으로 있네요. 반가운 단어가 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건축자금 대출.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네. 배워봤던 바로 그거잖아요. 네, P2P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 건축자금 대출, P2P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다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처음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저 혼자 알아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사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30억이라는 자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민 사연을 들어봤는데 저도 걱정이 좀 돼요, 대표님. 왜냐하면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셨는데 거의 막바지에 와서 30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재무 상황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50대 남자분이시고요. 전문직에 속해 계시고 월 소득은 1,100만 원. 네. 참 부럽네요. 1,100만 원. 1,100만 원의 월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고 저축 예금은 550만 원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자가 거주하고 10억의 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건축물이 지금 공사를 하신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네.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10년이 지난 상태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연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사연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왜 이것을 선택하셨나요, 근데?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님? 료칸형 콘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국내 유일하게 지금 진행을 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건축주께서 예전에 방송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라서 네. 여기가 아마도 나중에 TV 유명 촬영지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건축주께서 이렇게 10년의 기간을 공들여서 마지막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 숙박업으로서의 기능이 1번이긴 하지만 정말 일본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방송 촬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일본에 요즘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니, 안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왜 료칸을 지으려고 하는지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산 상황부터 지금 배경까지 알아봤는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막바지이기도 하고요. 특히 건축 관련된 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관련돼서 금융기관 네. 또 관련된 공사하는 분들 그 밖의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런 비극적인 사태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자금 대출 펀딩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요? 역시 저의 수제자 같은 놀라운 멘트십니다. 맞게 짚었나요?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고민을 그럼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해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계시죠?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에 주나펀드 추가하시면 바로 질문하고 답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 언제나 열려있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0221-23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라도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한데요.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질문도 해결해 보시고 또 상품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고민 사연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해결책을 위해서 재테크 컨설팅 해볼 시간입니다.
큰 해결책은 벌써 나온 것 같아요.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펀딩이라는 상품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이 뭔지 짚고 넘어갈까요?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펀딩이란 나중에 건물이 생겼을 때 그 가치를 담보로, 미래 가치를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지금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이사님. 네. 그렇다면 현 사업지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분석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딱 맞는 1대1 그런 맞춤 컨설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지가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입니다. 토지가 어떤 가치 또 개발 호재가 있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동두천시 여기 입지 현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은 포천 구리 고속도로 옥정 IC라고 있습니다. 옥정 IC에서 약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고, 자,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에서는 약 50분 정도가 차량으로 소요가 되고, 강서 쪽으로는 김포공항이나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만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동두천시의 현재 토지 최근 1년간의 실거래가 추이를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곡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최근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보고를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볼거리가 많고 차량의 접근성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입지 분석해봤더니 위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 좋죠. 경기권으로는 워낙에 여행도 많이 가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대표님. 그러면 대출 사실 받기까지는 심사가 까다롭다고 알고 있잖아요.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심사 기준은 어떤지 혹시 더 어렵나요, 이사님? 네, 일반적으로 금융권이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심사 기간도 길고 그리고 총 사업비에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20%가 이상이 되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20% 미만으로도 간소한 절차로 빠르게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대출에 대해서 뭔가 알아볼 때 그 자기자본금이라는 게 항상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만큼까지 없는데 그러면은 아예 그냥 자격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건축자금 대출이 진짜 한 줄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대출 신청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자금 대출을 모집할 때는 P2P 상품이다 보니까 P2P 상품의 특성상 금융감독원에서 지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좀 어렵고 복잡한 서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신 건축주분의 소득자료, 또 신용정보자료, 또 건물과 관련돼서 건축 인허가 자료, 또 이 허가를 득했는지, 그리고 도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의 자료, 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시공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시공하는 그 기업이 불완전하지 않고 신용적으로도 안정성 있는 신용평가 자료들 등등 기박의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침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안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공시해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건축주에 대한 정보, 건물에 대한 것, 또 시공사의 그런 신뢰까지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전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건 사실 어렵긴 하지만 꼭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자금 대출 펀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대표님 어떤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으신지. 건축자금 대출은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공사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자금 공급, 두 가지 관점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처럼 이렇게
대출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고요. 조금 고소득의 수익을 얻고 싶다,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 하는 투자자에게도 윈윈 될 수 있는 그런 건축자금 대출 펀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요, 대표님과 이사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한마디로 꿀팁, 건축자금 대출에 관해서 꿀팁 전수해 준다 하시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대표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건축자금 대출이란 전문가인 금융감독원에 소속되는 전문기관인 P2P 전문업체를 선택해라. 즉 다시 말해서 P2P 대출 전문 중개업소를 선택해라 라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을 강조해 네. 주셨고요. 이사님, 어떻게 꿀팁 한마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의 핵심은 금융이다. 네, 울림이 있네요. 네. 더 그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건축자금이 부족하다면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이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축자금 대출 꼭 한번 미리 공부를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알짜 정보, 꿀팁을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실전 투자 가이드 더 꿀팁 전수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미나 정보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저희 대표님과 이사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지금부터는 직접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벌써 전화를 주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경기도 화성시 조합리에 260평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살다가 이번에 도로 보상도 받고 그 주변에 개발이 돼서 저도 건물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지금 네, 제가 잠깐 들어보면요. 경기도 네. 화성에 260평 땅을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보상도 받게 되셨고 좀 개발 혜택까지 받게 되셔가지고 건물을 한번 올려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네. 바로 전문가님,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규 대표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상도 받으시고 네. 얼마나 많이 기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돈도 많이 없고 네. 경험도 없어서 걱정이 돼서요. 네. 말씀 네. 들어보니까 지금 주변에 개발도 많이 돼서 건축을 네. 좀 해보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례하지만 혹시 네. 건축 관련해서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요? 지금은 여유 자금이 2억쯤 있는데요. 제가 공사 견적을 받아 보니까 대략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비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건축자금 대출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건축자금 대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가장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다니셨고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공사 견적을 받아보신 게 12억 정도 공사를 알아보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현재 토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토지에는 대출이 있으신가요? 토지에는 은행에서 약 3억 정도 쓰고 있어요. 3억 정도 토지에 대출이 있으시고요. 공사비 알아보셨던 금액이 12억 정도라고 하셨죠? 네, 대략 제가 한 1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는 턱도 없는 가격이라서 네.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시겠어요. 공사를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건축 공사를 할 수 위해서는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건축 네. 허가를 받으시긴 하셨나요? 네, 건축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건축은 어떤 목적물, 즉 건축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야 네. 될까요? 그 건축 용도는 네.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근린생활시설하고 다가구 주택이요. 네. 네.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게 표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께서 나왔어요. 네, 근린생활시설이란 말과 다가구 주택이란 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혹시 많이 있나요? 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원룸이 거기 보니까 보증금이 네.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세 네. 30만 원 정도. 그런데 네. 제가 진짜 제일 궁금한 건 네. 제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요. 잠이 안 와요. 아까도 시청자님께서 질문과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뭔가요? 말씀하셨냐면 건축자금 대출을 알아보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금 대출을 알아보셔서 그것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문제가 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걱정이 좀 덜어지셨나요? 네, 한번 상담 받으러 사무실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있다고 네. 하셨으니까 일단 좀 안심하시고요. 저희 네. 전문가님, 대표님 만나서 상담 받아보시고 또 일사천리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어떠셨어요, 대표님? 저희 회사에 궁금하게 전화 오신 분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 더 그렇죠. 공감을 많이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옛말에 네, 건물을 지으면 10년이 든다는 말을 하는데 네. 그거는 정말 옛말입니다. 10년 큰일 나죠. 그렇죠. 지금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10년이 정말 행복한 10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어디 저는 사시는 누구신지. 코인 네. 세탁소 프랜차이즈를 좀 창업하려고 관련 질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코인 세탁소를 한번 창업해 보고 싶으시다고요? 예, 이제 퇴직이 창업. 가까워보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괜시리 마음도 불안해지고 네. 또 아직 좀 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일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창업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걱정이 많으시군요. 아직 예, 일을 예. 하셔야죠. 저희가 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마음 터놓고 궁금한 거 예. 다 물어보시고 답변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예, 이사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나이요? 네네. 예, 올해 57입니다. 그럼 이제 정년 퇴직 앞두고 계신 나이시네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 후에 예. 그 수입 때문에 이제 창업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네네. 네, 시청자님 혹시 생각하는 업종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코인 세탁소 프랜차이즈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세탁소면 그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죠. 또 제가 사는 집이 이제 강서구 쪽이다 보니까 네. 그 집에서 가까운 그쪽 창업을 그쪽으로 좀 마곡동 쪽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초기 자본이랑 예. 해서 한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뭐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고 대략 한 1억 정도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이라는 게 초기에 네.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네네. 시간이 필요해서 그때는 이제 홍보나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혹시 P2P 창업자금 대출이라는 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예, 들어는 봤는데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네. 여러 번 들어는 봤습니다. 자, P2P 창업자금 대출은 네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네네. 그 소액 투자자들이 네네. 시청자님 같이 이런 가능성이 높은 곳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네. 직접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네네.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좀 핫한 지역이고, 네네. 제가 알기로도 그 오피스텔이 좀 많고, 네네. 1, 2인 가구가 꾸준히 네.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네네. 입지적으로 배우 수요는 괜찮은 지역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요즘에 뭐 혹시 코세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시청자님? 예. 그러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네. 들어봤는데 정말 이제 시대가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코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이제 코인 그 세탁소가 네네.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시청자님께서는 시청자님께 맞는 이 크라우딩 펀딩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지금은 우선이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걱정이 조금 덜어지셨나요? 예, 일단
뭔가 좀 희망이가 보이는 것도 같네요, 좀. 네, 아까는 전화 딱 받아봤을 때 목소리가 조금 어두우셨는데 그래도 네네. 이제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꼭 한번 예.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야,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고민은요. 은퇴를 앞둔 남자분이신데요.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했죠. 그걸 가지고 코인 세탁소 한번 은퇴 후 이제 제2막으로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려나, 창업 자금 대출은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이사님이 가능하다고, 또 특히나 코인 세탁소는 요즘 뜨고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은퇴 이후에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많고요. 여유 자금도 한 1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또 상담 요청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해결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하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쪽에서 커피숍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김효석입니다. 네, 여자로 바꾸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려는 곳인 것 같네요. 근데 거기서 추정 임대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월세는 1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자본금 5천만 원 중에 임대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3천만 원으로는 인테리어나 운영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 가게 차려보는 게 꼭 소원이라고, 꼭 이루고 싶은데 혹시 제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문의 요청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커피숍을 한번 열어보고 싶으신 그 어릴 적부터의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정도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약간은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의뢰인의 재무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대표님? 이 요즘 30대 여자분들의 가장 로망인 커피숍 창업. 네. 커피숍 창업. 저의 마음 한구석에도 네. 있어요, 사실. 가장 많은 로망이실 것 같습니다. 네. 직장에서의 힘든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 로망, 커피숍 창업.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업종이시고요. 30대 여성분이시고 신혼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혼이다 보니까 남편분과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죠. 직장인이시면서 현재 퇴직 예정이시고 월 소득은 250만. 네. 아마 이 30대 여성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급여에 아마 충족하지 않으실까. 네, 일반적인 사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저축 예금을 5천만 원이나 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와. 예, 현재 자산으로 보시면 자산이 지금 5,370만 원이 있으시고요. 네. 부채가 총액이 3,700만 원. 월 소득이 250만 원이시고. 총 자본은 9,070만 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 동네를 좀 가봤거든요. 역시나 아는 동네 나오니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의 입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과연 장사를 하시는 이 상권 분석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인구 분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수지구 상현동에 입주를 하시는지, 또 이사를 많이 가시는지. 아무래도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지, 또 커피숍이라는 창업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주 타겟 고객층이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은 아무래도 아니겠죠. 안 들어오시겠죠. 네. 예. 주 타겟층이 되시는 소비층이 얼마나 많은 분포를 하고 있고 얼마나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가만히 보시면 상현역, 광교역 요 주변에 있는 사이트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변 상권에 보시면 광주 호수공원이 있고요.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고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최근 상현역과 성복역에 롯데몰이라고 하는 신규 대규모 쇼핑몰도 구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직객시설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 타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나와 경쟁업체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또 개인 브랜드들의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좀
좀 더 구체적으로 차별성과 집중성을 갖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운동 일대 주요 상권 분석을 보시면 1등급 지역 굉장히 높다는 거죠. 상권 지역이 1등급 지역이고 종합 등급은 1등급이고 종합 입지 등급에서 45개의 업종이 입지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주변에 커피숍이 45개의 나의 경쟁 상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45개. 1등급인 거네요. 그렇죠. 45개가 있지만 그만큼 다른 분들이 평가했을 때도 장사가 될 수 있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45개의 업종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상권 분석에서 과연 상현역, 시청자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상현역 지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자, 여기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경쟁권은 커피 전문점, 카페, 다방, 물론 다방이란 말 요새 안 쓰긴 하지만 업종의 창업 시 위험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업종에 대한 유사 업종이 45개 정도의 경쟁자들이 있다는 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자들이 위험 요소가 높다. 상권 전체에 대한 등급은 1등급이지만 업종에서의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의 포지션을 차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현역 주변에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입지적으로는 1등급인데 위험 요소가 많아요. 45개의 경쟁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들어가도 되나요, 이사님? 네, 당연히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군요. 네. 자,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죠. 프랜차이즈로요? 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네. 소비자들은 소비자가 욕구가 많은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에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물론 단점이 있죠. 어떤 건가요? 네, 초기 창업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뭔가요, 구멍이? 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바로 프랜차이즈 P2P 대출 펀딩 상품입니다. 이제부터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 주나펀드 추가하시면 채팅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도 좋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도 빨리빨리 달아드리고요. 또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고민 해결을 위한 재테크 컨설팅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고민의 해결책 아까 프랜차이즈 P2P 창업 대출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랜차이즈 창업 P2P 대출 펀딩이란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 비용을 펀딩 받는 상품입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창업이랑 개인 창업이랑 펀딩이 좀 달라질까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고 하면 첫 번째 창업을 하면 가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게를 얻게 되면 가게 보증금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일반 창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대한 대출만 나가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에 대한 대출 이게 두 가지 한꺼번에 낼 수 있죠. 정리하자면 개인 창업은 보증금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 프랜차이즈는 보증금의 창업자금 대출 플러스 보증보험 상품까지 나가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그런 신뢰 그런 걸 보증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인지 누구나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이사님?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용이 낮아서 금융권의 문턱이 낮거나 그리고 자본금이 낮더라도 프랜차이즈 창업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고 문구 같았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네. 조금 신용이 낮더라도 한번 두드려 봐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맹 계약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맹 계약 전에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는 신규 창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그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배웠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최근 3개년치 재무제표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가맹점주가 됐을 때 나중에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조건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때의 조건이라든지 그 훈련에 대한 사항을 본사에 요청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기존에 진행하는 고금리 대출과 견주어 봤을 때 중금리 대출로 이자가 낮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을 차주로 이중 안정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차주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질문, 사연 주신 우리 의뢰인 분께서도 방송 보시고 좀 돌파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또 꿀팁을 또 얻어가야죠. 대표님과 이사님께 꿀팁을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먼저 대표님. 네. 업종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 의견이 있었네요, 이번에.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업종입니다. 네, 계속 강조해 오셨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업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렇죠. 네, 업종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꿀팁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전 시간에 이어서 창업도 금융이 핵심이다. 네, 왜냐하면 초기에 자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창업이. 네, 그래서 일정한 매출이 오르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저는 자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금융으로 통하게 되어 있네요. 이드크 대표님께서는 무조건 본인이 좋아하는 업종을 시작을 해야 된다. 업종 선택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저희 이사님께서는 역시나 금융으로 통한다. 그렇지만 돌파구는 있다. 돌파구가 바로 저희 P2P 투자가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방송에서 저희에게 전해주신 꿀팁을 좀 더 친밀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또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오프라인에서 알려드리고 상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서요? 장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에서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선착순 20명에게만 대표님께서 한정적으로 꿀팁을 전수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신 다음에 예약하시고요. 수요일 오후 2시에 P2P 투자에 대한 꿀팁, 실전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재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같이 상담하고 또 경제 상식도 쌓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민을 들으면 좀 더 친해지잖아요. 저희가 좀 더 친밀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연들로 저희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 꿀팁들 매주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처음 등장하신 이사님, 꿀팁 많이 전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뭐 첫 방송이지만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마스크 뒤에 가려진 이사님의 수려한 외모가 더욱더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장에 무조건 가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돼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고 입지인데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보고 대출을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주나펀드에서 부동산 P2P, PF를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평택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현장 확인하러 10번은 넘게 온 것 같아요. 버스 타고 KTX 타고 와보고 자동차로도 와보고 다양하게 이동수단을 이용해봐야 이 현장의 입지는 이렇구나 하고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직접 와보니까 평택이 이래서 좋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현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가치 상승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주변을 돌아봤는데 정말 평택이 몇 년 동안 부동산 개발이 정말 많이 됐구나, 정말 발전이 많이 됐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다는 말이 그냥 현장을 확인하면서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고덕 국제신도시랑 삼성단지랑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근데 평택이 이만큼 발전했는지 전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상품의 배후 수요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구나. 투자 가치가 높으면서 기대가 돼요, 저는. 2020년도에는 안중역과 지제역이 개통 예정인데 저는 두 곳 다 직접 가봤어요. 얼마나 현장이랑 가까운가? 정말 부동산 현장의 호재가 될까 하고. 근데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 30분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30분대면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수지에서 출퇴근하는데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예상해요. 현장의 시행사와 대주 정보 신용도가 1등급으로 높아요. 일단 이 부분도 확인을 철저히 해야 돼요. 아무래도 대출이 진행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준공후 가치는 얼마일까, 분양은 잘 될까, 그리고 위치나 입지는 어떨까 이거잖아요. 다 발품이에요. 투자자를 대신해서 검증해야 하니까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어요. 대표님, 이곳은 제가 직접 다녀와 보기도 한 곳인데요. 네네. 먼저 이 현장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시 안중읍 현악위에 있는 현장이고요. 생활학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물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악위에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388.9제곱미터, 연면적은 1847.196제곱미터. 공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공사 기간을 예정하고 있고요.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준공후 예상 가치는 72억 8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에 완공이 되는 네. 건물이네요. 네네. 예상 후, 준공 후 예상 가치가 72억 8천만 원인데요. 네네. 이 상품 어떻게 투자 접근이 가능한 상품인지 부동산 P2P 상품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시 안중읍 현아리 생활형 숙박시설 P2P 상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연 수익률 1년 동안에 받으시는 연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죠. 연 수익률은 14%. 투자 기간은 총 14개월입니다. 준공 후 예상 가치의 평가에서 상환받을 수 있는 LTV 구간은 총 대출 예정 금액은 70% 이내로 안정적인 상품이고요. 상환 예정일은 2021년 1월에 상환 예정입니다. 이 대출 상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즉 14개월 동안 매월 약정된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시다가 약정 종료되는 시점에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기 일시 상품입니다.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은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된 준공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분양 및 임대 보증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 용도로 쓰이는 자금 용도는 토지비 9억 원, 공사비 26억 원, 기타 사업비 5억 원, 총 39억 원의 총 원가로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그 중에서 건축주 시행사가 자기 자본 투입 비율이라고 해서 본인 돈이 직접 들어간 금액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주 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주 현 건축주는 토지담보대출로 현 토지에 8억 3천만 원을 대출받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 네네. 입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네네.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네. 입지 여건이나 주변의 개발 호재들은 어떤 편인가요? 입지 조건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평택시 안중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고요. 이 평택시 안중 시외터미널은 종합 복합 상업단지로 개발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냥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네. 복합 상업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표현하기에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종합 영화관, 네.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개발 그 인근에 있고 도보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 있는 위치에 있고요. 또 인근에 안중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장거리 또 단거리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 굉장히 원활한 위치에 있고요. 또 인근에 산업단지가 충분한 배후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즉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 임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 분양성이 풍부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분양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임대사들이 원활하게 돌아야만 재테크의 또 다른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와 황금성 그리고 수익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고요. 네. 또 수요까지 풍부한 현장이라면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 현장 어떤 곳인지, 투자 상품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현장 평가를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 물건지는 LTV 70% 이내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평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자금, 즉 현금 흐름에 대해서 신탁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고 있고요. 대출자, 차주, 건축주가 굉장히 신용 정보가 높게 평가되어 있어서 대출 신용도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환급성,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환급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위치가 증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납펀드 자체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B1 등급을 받은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정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정성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안정성 부분에서 저희 자체 내에서 평가 기준 툴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A등급부터 시작해서 2등급까지 나눠져 있고요. 각 등급별 점수 평가 기준이 저희 홈페이지 내에 공시되어 있고요. 그 평가 기준에 대한 데이터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려면은 주납펀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주납펀드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문의사항 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 주납펀드 추가하시면 채팅 통해서도 질문을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 언제나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22128-3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다면 건축자금 대출 이 P2P 상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축물은 건축자금 대출이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LTV, 담보대출 전환은 70% 이내로 안정적으로 원금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또한 준공 이후에 임대보증금이나 신탁사를 통한 분양대금을 통해서 제3자로부터 또 객관성을 갖고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위 2가지 상환 방식으로도 만약에 원금이 회수가 불가능하실 경우는 전문 자산 유동화 회사 AMC, NPL 전문 회사가 투자 원금에 대해서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원금을 회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시행사, 건축주는 이 현장이 처음으로 하는 현장은 아니고요. 충청남도 당진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건물을 다수 분양을 하셨고 현재 임대 건물도 보유하고 계신 건축주이기 때문에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건축자금 대출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심사와 대출이 시행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온라인상으로 대출을 접수하거나 전화로도 접수하시면 저희가 대출에 대한 모든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 수정을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그 현장의 주변에 있는 시세와 황금성, 시장평가들을 하고 나서 자체에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둘 다 하고
그리고 차주와 건축주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저희는 심사 과정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현장에 대해서 건축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대출이 진행되고 나면 투자 수익금을 거두려고 투자가가 저희 자사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 그 투자 자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자에게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공급이 되고요. 그 금액은 시공사가 금액만큼 공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전문기관인 공정감리사가 매 공정마다 공사가 적정하게 정확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리 보고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희 자사에서 또한 사진 및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현장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은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각도에서 투자자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장치를 해두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P2P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 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의 투명성일 것 같습니다. 그 자금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에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더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자금에 대한 채권 보존 장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투자했던 자금을 얼마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장치로 회수할 수 있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걸 저희 주너펀드 자사에서 권리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시행권 포기각서. 건축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행에 대한 포기각서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시행권에 대한 양도해주는 양도각서. 즉 시행사에게 받는 두 가지 문서가 있는데 시행권 포기각서와 시행권 양도각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사, 건설사에게 받을 수 있는 책임준공 확약서. 건축물이 안정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끔 책임준공하겠다는 확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탁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현재 저희 자사에서 2순위 수익권 신탁사로 등기가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 자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보호 장치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럼 건축자금 대출 P2P의 담보가치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평가 기준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 시 안중금 현황이 담보가치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은 숙박시설이고요. 준공 이후에 담보가치 평가 금액은 50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선순위 금융기관에서 대출 나가는 금액은 25억 원, 그리고 2순위 자사에서 나가는 금액은 10억 원, 토탈이 35억이고요. 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금액과 2순위 금액을 빼고 나면 담보 여유 금액이 10억 4천만 원, 30%의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TV 70% 이내에 안정적으로 원금을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실제로 투자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예상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투자 금액을 1,000만 원이라고 할 때요. 기간은 14개월이라고 한정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연수익률 14%. 그래서 매월 수익률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수익률의 총 합은 14개월이 지나고 나면 약 1,1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2년 동안 투자했을 때 연수익 14%로 결국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1,118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118만 원 정도 더 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한 수익률이죠? 네. 네, 지금까지 P2P 부동산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 14%의 고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이랑 좀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방송 보시면서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또 대표님, 이번에는 무료 세미나도 진행한다고 하셨죠? 네. 제가 세미나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2천만 원 소액으로 P2P 투자 따라하기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주나펀드에서 선착순 20명에게만 공개되는 프리미엄 강의입니다.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투자 상식 또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신 다음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2020년 투자 방향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도 저희가 알찬 핀테크 투자를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대표님 이제 세미나도 매주 개최하시니까 더 바빠지시겠어요? 네, 현장 확인도 하고 심사도 하고 정신없지만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나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P2P 업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님 오늘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대표님 역할이 큰 거니까요. 좀 책임감 갖고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바빠지셔야 저희가 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네, 보다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밀착형 핀테크 정보 토크쇼 핀테크 투자 백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P2P 건축자금 대출과 P2P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했던 걸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고민을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조금 더 친해진 느낌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방송 보시고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실시간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시거나 플러스 친구 주나펀드 채팅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고 또 소정의 상품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꿀팁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